LBT 넷째주 가정인데요. 우리 LBT 넷째주 가정을 우리 기초 가정인데 이 LBT 기초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넷째 주 과정은 정말 또 중요한 과정이고요. 각 가정마다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LBT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는데 뭘 또 들어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옛날에 과거 형제랑이었던 파트너를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A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메이라는 A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힘들고 좀 안 될 때, 우리 그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듣는데요. 그래서 이 너챔볼츠 과정을 들으면서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자기 스스로가 알아가면서 가고요. 인스타에 글도 그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왜 다른 데서 하시죠? 내가 왜 다른 데서 하세요? 같이 하세요. 그랬더니 또 목요일 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타사에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분은 제 유튜브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는데 우리 파트너분들은 과연 얼마나 들으실까? 제가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유튜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고객을 만나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나니까 되는구나. 이 가이드를 잡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넷째 주 과정은 현실 점검을 비롯해서 ESBI 북면으로 들어가서 리더라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할까 이런 내용까지 해서 오늘 LBT 과정 마무리 과정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에서 10년 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속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내 인생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거 세 가지를 고른다라면 첫 번째가 추가적인 수입이에요. 두 번째가 재정적 자유고요. 세 번째가 이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나는 갖고 싶다. 네 번째가 개인적 성장을 나는 하고 싶다. 다섯 번째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다. 여섯 번째가 다른 사람을 나는 돕는, 후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기만의 사업으로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여덟 번째는요, 안정적인 은퇴고요. 아홉 번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중에서 내가 5년에서 10년 후에 나는 가장 이루고 싶고 어쩌면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세 번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고르셨나요? 네, 고르셨어요. 자, 저도 한번 이렇게 골라봤어요. 저는 이게 또 그때그때 달라요. 저는요, 옛날에는 자녀 유산 남기기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앞으로 5년 안에서 10년 후에 나는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추가적인 수입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 성장을 생겼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른 사람 돕기, 또, 나는 재정적 자유를 갖고 싶다.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시간, 대체적으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골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고른 것들을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이것을 내가 과연 이루 나갈 수 있을까? 이룰 수 있을까? 대부분의 반응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로 급급한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내가 과연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고 개인적 성장을 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드 잡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의 또 다른 B 플랜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현재는 어디쯤에 있는지 지금 내가 40살이면 요렇게 밑줄을 그으셔야 돼. 100세 시대를 살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50살이면 50부터 줄을 그으시면 돼요. 우리 이수빈이들은 28살이니까 28살부터 100세까지 그으면요. 완전히 아직도 뭐 살아가야 될
인생이 더 많이 남은 거죠. 살아온 인생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대, 130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직도 50년, 보통 대부분이 5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는 그럼 앞으로 이 100세 시대를 가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과거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에는요, 사회생활을요, 늦게 시작을 했어요. 아, 과거에는 일찍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20살 때 시작을 했고, 22살, 23살 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60살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을 했고, 60살에 은퇴를 했고, 그리고 사망 시점은 은퇴한 시점, 환갑잔치를 그래서 크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환갑잔치 하고 나서 5년에서 10년이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세 정도면 사망을 했고, 70, 80세까지 가면 굉장히 뭐 오래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사회생활은요, 30대, 아직도 30대도 못하는 자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생망이다. 뭐 삼포시대, 오포시대.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취업하기가 힘들다. 뭐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은퇴 시점은 또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 그래서 30대 후반에 은퇴를 하겠다. 음.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대 은퇴를 하겠다. 그래서 50대 은퇴를 하면 50대, 40대, 50대 은퇴를 해서 100세까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100세까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져 버린 오늘날의 이 시대가 어떻게 내 미래, 내 노후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남편이 직장을 퇴직해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가는 거고, 퇴직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돈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벌이면 안 돼서 망하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가야 될 시기는 정말 많이 남았는데, 이 불안정한 오늘날의 이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준비해보자.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하나는 물통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 물통 사업은 직업의 99%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오늘날의 우리 직업에. 물통을 날라서 물을 팔듯이 내가 계속 날라야지만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99% 대가를 받는 사업인데 내가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통사업은 내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내가 아파버리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버리면 더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물통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스템적인 사업은 파이프라인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소득은 떨어지진 않지만 내가 한 일에 대한 적은 퍼센트의 지속적인 대가가 끊임없이 나온다. 넓게 펼쳐갈수록 깊고 넓게 펼쳐갈수록 지속적인 수입으로 높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적인 사업은 이 시스템만 만들어 놓는다라면 일을 그만두어도 수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내가 아파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여행을 떠나 있어도 나의 시스템 안에서 나의 소득은 끊임없이 창출된다. 이것이 시스템적인 사업인데 당신은 어느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질문하셔야 되고요. 당신은 어느 분면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로버트 키오사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직업군을 모아보니까 7만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 7만 개 정도가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AI라든가 챗 GPT의 출현으로 많은 일자들이 잘리기도 했고 사라지기도 했고 하지만 또 나타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지는 것만큼 또 생겨났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라지는 건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영업들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생겨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어떤 국면이 생겨나냐면 챗 GPT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거여서 특정 직업군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빅데이터 관련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수 시민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ESPI로 나눠봤어요. 이 보면은 당신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봉급생활자를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S 보면은 자영업자를 얘기하고요. 당신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S부면으로 자영업을 하는 순간 굉장히 또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요, 당신의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백종원 씨를 들 수 있고요. 투자가는 돈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이분면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고, 이분면에서 일하다가 일자리가 잘리게 되면 S로 내려오게 되고, S에서 또 이 자영업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지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 일하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분면을 한번 잘 바라볼 필요가 있죠. 자, 소비자가 주도하는 프로슈머 시대라 그래서 소비자가 주도하는 프로슈머 시대에 도래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생산자가 200원에 생산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1000원에 가져가게 돼요. 그럼 나머지가 광고라든가 총판, 도매, 소매, 대리점까지 해서 유통비가 80%가 다 중간 상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개혁되기 시작을 합니다. 엘빈 터플러가 1980년대에 제3의 물결에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200원에 원가를 좀 높여서 질을 좀 좋게 만들고 소비자가 조금 더 싸게 가져가는 대신에 중간 유통을 간소화해버린 거죠. 대형 할인마트나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들어서면서 이 중간 유통이 간소화가 되면서 그러나 간소화가 돼서 중간에 80%의 마진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간 유통비는 누가 가져가느냐? 대기업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 21세기가 들어서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생산자의 원가는 더 좋은 품질, 더 좋게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싸고 많이 주면 가성비라 그래서 인기가 있었지만 21세기에 지금 2000년, 2020년대가 도래하면서는 어, 싸고 많이 주는 것보다는 가심비라고 얘기하죠. 가슴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원가 자체가 좀 높게 책정이 돼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거래 멤버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직거래 유통이 성행을 하고 정말 프로슈머가 등장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소비자로 참여하지만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그 중간 직급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소비자는 소비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선이 없다. 내가 소비자이지만 생산자의 사업자가 될 수 있고 사업자지만 내가 소비자로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유통의 혁신이 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또 다른 대안, 루카스 NS. 내 인생의 B플랜, 지금 시작하십시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에 긴급하게 위기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코로나 시대에 그 위기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일반화가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엄청난 결과로 바꿔낼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포노 사피엔스에서 포노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우리가 폰을 핸드폰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폰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비정상이 이상하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사회적 거리두기, 언컨택트 시대,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지 말아야 되고 마주보지 말아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반화가 됐어요. 누가 기침만 해도 싫어하고 막 말하면서 막 침을 튀겨도 싫어하고 가까이 와도 싫어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떤 일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는 엄청난 결과로 바뀔 것이다. 내 인생이 3년 후에, 내 인생이 5년 후에 지금 내 선택의 결과가 아주 엄청난 결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ESBI의 분면을 보겠습니다. 자, ES는요, E는 고정된 직업이고요. 자신의 가치보다 적고, 나의 가치가 적고요. 물가보다 낮은 임금 책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요. 빠른 퇴직이고 불안한 노후입니다. 이제 직장 다닌다고 해서 안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 삼성의 현대 LG 직장인도 불안한 시대를 가고 있다. 더 불안하죠, 사실. 잠시만요. 자, S분면은 변호사, 의사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거예요. 노동과 시간을 급여로 바꾸는 거죠.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챗 GPT가 가장
전환시킬 수 있는 직종이 변호사 직종이라고 합니다. 의사, 변호사. 옛날에는 노동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대체될 직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면에서 S 분면으로 창업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 분면에서 직장 다니다가 안 되면 S 자영업 치킨집 차리죠. 하지만 어, S 분면으로 와봐야 I 분면에 이 투자가 분면에다가 돈을 주고 임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B 사업가는요,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서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시스템들은 당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분면에서 고용하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B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에 편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루카스 NS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누군가가. 그죠? 우리 CEO님이. 근데 이 시스템을 내가 살 수도 없어. 근데 이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내가 시스템을 고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각 세계에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는 I 분면에 내려오게 됩니다. B가 성장하게 되면 I 분면으로 내려와서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사업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분면에 있는데 비분면에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씨 뿌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I 분면에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I 분면이죠. I 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과 돈으로부터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내용으로는 I 분면에 있다. I 분면에 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ESBI 분면에서 나는 직장인인가? 나는 S인가? 자영업인가? 나는 비즈니스 오너인가? 시스템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투자가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루카스로 한번 풀어볼게요. 루카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노동소득에서 직장인은요, 우리가 루카스 NS에서 이 분면에 해당되는 사람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나는 탱ኳ만 열심히 해. 지금 우리 루카스 NS는 탱ኳ가 뭔지를 아시죠? 자, 탱ኳ가 10가지의 우리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탱ኳ에서 1에서 5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운동하기죠? 두 번째 뭐예요? 책 읽고, 세 번째 시스템 참여하고, 네 번째 전 제품 애용하고, 여러분, 이 일에서 5개 유튜브 듣고 이 5가지만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5가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스템에 들어왔어요.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여러분, 저 제품 막 사용하고 있어요. 시스템에 들어와서 맨날 교육만 듣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어요. 걸어 다니고, 책 읽고 있어요.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요.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인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3번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쇼도 플랜 안 한다. 스탠과의 6번째죠? 쇼도 플랜. 쇼도 플랜 하지 않는다. STP 하지 않는다. 나는 고객을 만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고객을 만나서 내가 하나라도 전달하겠다. 어디 그 아메이 사업자처럼 나는 정말 하나라도 전달하겠다. 치약 하나라도 전달하겠다. 이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나는 오토십 하나라도 전달하겠다. 나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 나는 매일 3명을 만나겠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하냐면 시스템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스템만 들어오면 송구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아이들 학교 보낼 때 학교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다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다음 뭐예요? 결과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이유가 그 결과에 위한 건데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정말 달라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S 분면에 해당되는 우리 루카스 NS의 리더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이번에는 제품 시험만 해. STP만 해요. 급한 것만 해요. 빨리 와서 이거 하나 주세요. 더블픽 가져와 주세요. 그럼 그것만 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아. 일선센터도 안 와요. 그리고 본사만 간신히 가요. 본사 가서 그냥 사업자, 우리 고객, 신규 고객 초대인 그것만 듣고 가요.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일선센터에서 트레이닝을 하나도 받질 않아요. 조직 육성을 통한 시스템 소득이 없는 거죠, 이런 분들은. 조직이 안 만들어지죠. 당연히 안 만들어져요. 멀다고 안 오죠? 귀찮다고 안 오죠? 춥다고 안 오죠? 얼마나 안 해야 되는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나는 상황이 어려워서 안 간대요. 상황이 어려우면 더 와서 더 배워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안 한대요. 판매만 신경 쓰고 오토십도 안 해요. 내가 하나 팔면 여러분이 우리 비비크림을 20개를 사다가 하나를 팔면 2만 한 몇천 원 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팔아버리면 되는데 오토씩 걸어버리면 내가 손해잖아요. 오토씩 걸었더니 재구매가 안 나와요. 소비자들이 소비 매출을 안 일으켜요. 나 소매 마진이 안 떨어져요. 어쩌면 이렇게 사업성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까? 장사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이 B플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영업자들입니까? 직장인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토십을 전달을 하고 오토십을 만들어 나가면서 얼마든지요. 여러분, 오토십 뭐 비비크림도 있고 선스틱도 있고 다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토십 하나, 두 개는 탁 걸어 놓으시고요. 계속해서 오토십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이 팔지 않아도요. 더 많은 소득이 들어가요. 그것이 쌓였을 때 여러분 그 미래를 보시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눈앞에 그냥 몇만 원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비즈니스 오너로 가야 되는 거죠. 팔로워 스루를 통해서 조직 육성을 해야 되고 조직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토십을 끊임없이 해서 팔로워 스루가 가야 되는 거예요. 팔로워 스루가 가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는데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는데 맨날 팔고 끝나고 급급한 것만 하고요. 갖다 달라는 거 갖다 주고 여러분이 뭐 판매업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리테일 제품을 전달하는 이유는 이 초대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시스템 안으로. 정말 시스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컨벤션 우리 송년회 파티 파라다이스 호텔이 17일에 하는 것도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끝나고 나서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이 일산센터의 청동원데이입니다. 수육 파티 있어요. 수육 파티. 김장 파티 있습니다. 총동원데이에 목요일 날 센터로 나와서 아 내가 진짜 오늘 이 팔로우업에 대해서 팔로우스를 대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 트레이닝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을 사랑해야 돼. 막 기다려줘야 돼요. 이 민감도가, 고정 마인드의 민감도가 뛰어난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민감도가 뛰어난 사람, 고정 마인드, 성장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거에 예민한 줄 아세요? 이런 시스템에 예민해요. 그 시스템이 왜 안 돌아가지? 오늘 시스템이 왜 없어진 거지? 이 시스템을 기다려요. 시스템을 들어가려고 막 기다려. 줌 미팅에 들어오려고 막 기다려요. 근데 이 성장 마인드가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마인드, 이 아주 민감하지 않아요. 둔탁해요. 시스템 한다 그러면 귀찮아하고,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짜증내고, 일산센터 오라 그러면, 멀어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런 분들이 절대로 에메랄드 못 와요. 이런 분들 절대로 성장 못해, 성공 못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즈니스 오너가 시스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을 사랑하게 되면 매니아를 만드는 것을 첫 번째로 두고요. 두 번째가 사업자를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가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예요. 내가 매니아가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사업자가 되죠. 사업자가 돼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복제해 나가는 것이 비분면의 사람이고요. 아이분면 투자가는요.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끔 하는 거고요. 시간과 노동을 소유한 자본가가 되는 거고요. 시스템 자동 오토십 시스템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동 오토 시스템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내가 루비 매출 나와야 되고요. 오토십으로 내가 왜 자동으로 여러분 오토 루비 돼보세요. 오토 루비, 오토 골드 돼보세요. 오토 에메랄드 돼보세요. 매월 오토 루비가 되는데요. 매월 100만 원을 나는 확보하는데요. 오토 루비가 되면 매월 연금이 500만 원씩 나오는데
오토십을 조금 하다 말아버리고, 여러분 19만 8천 원짜리 크림 두 개를 해놨더니, 한 달 하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만 하고 끊어. 정말 자격 없는 분들이 사업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진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오토십이 들어왔다가 훅 나갔어요. 이게 왜 나갔지 보니까 19만 8천 원짜리 다 해지하게 만들었어. 해지를 하면 속상해 해야 되는데 한 달만 하고 회사에서 원 플러스 원 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까? 전 진짜 놀래요. 원 플러스 원은 무슨 원 플러스 원입니까? 여러분 오토십이죠. 저는 여러분 밍크크림이요 푹 짜가지고 얼굴에 바르잖아요. 보름밖에 못 발라요. 한 달에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토십으로 두 개를 걸어준 건데 쬐끔만 짜서 써. 쬐끔만 써. 하지 마세요. 얼굴이 좋아지는 게 목적이고 피부가 좋아지는 게 목표인데 아껴라 이게 아니죠. 좋아지는 것을 먼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사분면을 한번 루카스 NS의 사분면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3, 40년의 인생 플랜을 5년으로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자, 30년, 40년을 해서 100세 시대까지 바라봤을 때 내가 5년 동안 집중해서 내 인생을 판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인데 여러분은 3년 안에 끝낼 겁니까? 5년 안에 끝낼 겁니까? 30년 할 겁니까? 30년 하겠다라면 지금과 같은 태도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걸 바꾸겠다라고 한다라면 5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춤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토요일 날 오전에 들어와서 난 들어와서 그냥 이 화면 꺼놓고 누워 있고 잘 듣지 않고 잡담하고 있고 TV 뉴스 보고 있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5년 안에 3년 안에 끝내겠다라면 적어가면서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5년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5년을 살 것이냐. 그냥 되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살겠다 이거죠. 끝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다 이거죠.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본성은 천성과 가깝다. 본성과 천성은 가깝다.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은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계속 연습하냐에 따라서 이 본성과 천성은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반복할까?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연습하면서 살아갈까요? 음. 여러분은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어떤 게 보이세요? 아가씨가 보이나요? 저는 아가씨가 딱 보이거든요. 어떤 분은 할머니가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아가씨가 보이는 제 눈에는 할머니가 보인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틀린 건가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그렇게 보여? 너는 하여튼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죠. 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와 다르다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다르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되어보고 정말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팀 구축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너 때문에 사업 못하겠어. 저 사람 때문에 사업 싫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손해보고 있고 누군가가 피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또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입장이 돼보는 거, 공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장 발휘할 때가 상대의 입장이 돼본다라고 생각해요. 이해심을 가져보는 거,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는 거, 그것이 서로 그런 공감 능력이 됐을 때 우리는 상대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요. 상대의 힘듦도 상처도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도 그때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나요? 오리가 보이나요? 토끼가 보이나요? 저는 이거는 처음 딱 봤을 때는 제가 토끼를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오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다름을 인정하는 거죠. 자, 리더는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볼 때는 분명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밝게 봐라. 분명하게 보세요. 들을 때는 조용하게 들어라.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분명하게
보고 들어라. 분명하게 보고 들어라. 얼굴색은 온화해야 된다. 외향적인 모습은 공손해야 되고 직급이 높을수록 겸손해라. 리더의 말은 일관돼야 한다.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고 있든지 소중한 일이라고 스스로 공경하고 스스로를 리스펙해야 된다. 나를 리스펙, 나를 존중하라는 거죠. 나를 존경하라는 거죠. 스스로를. 내가 하는 이 일을 존중하라 이거예요. 의심나는 점은 물어봐라. 파트너에게도 물어라. 화가 날 때는 어려웠을 시절을 생각해라. 내가 더 어려웠던 때, 내 처음을 생각해라. 눈앞의 이익보다는 올바른 이익인가를 생각해라.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인가.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들이 가장 이 어긋나기 쉬운 것이 끝까지 듣지 않는 거예요. 스폰서가 말하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미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가 말할 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자르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스폰서 존중을 잘하고 있다. ABC 잘하고 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스폰서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스폰서가 볼 때는 저분이 참 스폰서를 무시하고 ABC를 망가뜨리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띵동을 보낸 것처럼 자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장이 안 돼요. 왜냐?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장이 어려운 거죠.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내가 그냥 편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끝까지 듣는 거, 그 연습을 하는 거, 스폰서가 말할 때 끝까지 듣고 내 입을 딱 막고 기다리고 있는 거. 고객이 말할 때 내 입을 딱 막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막 수선하게 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조용하게 듣고 조용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막 크게 말한다고 듣는 거 아니거든요. 급하게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순이자 60이 넘으면 이순이라고 하거든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귀 이자잖아요. 들어야 된다. 순하게 들어라. 말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9가지 생각, 10가지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변화는 맨으로부터라고 그랬어요. 맨으로부터. 나부터. 미는 나부터. 이지는 쉬운 것부터 변화하는 거예요. 애는 now.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거. 그럼 지금 즉시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당장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나는 뭐 할 수 있을까? 날씨 추우니까 안 나가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 5년 안에, 3년 안에 쉬워 볼 수 있다? 없습니다. 정말 나는 STP를 해서 나는 비분면으로 난 넘어가야 되겠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셔야 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드베스트의 성공 시스템. 매일 성공의 10가지 방법을 실천하십니까? 자, LBT, 너츠앤볼츠, 성공의 탱커화는, 여러분 성공의 탱커화는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했는지, 내가 오늘 책 읽었는지, 책을요, 한 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책을 한 권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권 다 읽는 거 아니에요. 핵심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핵심 부분이 딱 나와요. 그 핵심 부분 읽으시면 돼요. 나는 끝까지 그냥 다 끝까지 읽어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북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알았잖아요, 이 내용을. 마지막에는 그냥 그 작가의 그냥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에 몇 쪽만 읽겠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성공의 8단계 유튜브에 있습니다.
LBO 시스템, 모든 시스템 참여하시고, 본사, 센터, 아카데미, 비즈데이, 여러분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뭐라고 하냐면, 아우, 여기 강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프라인은 몇 번 나오세요? 오프라인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갔던 분이 PM으로 갔던 분이 계세요. PM으로 가니까 또 시스템이 없다고 또 거기서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 밑에가 키워지지가 않는 거죠. 매출이 안 나오죠. 다 여러분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39명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60명, 70명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 자, 이 시스템을 매일 하십시오. 성공의 탱커합니다. 책 읽고, 체력 관리하고,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 전 제품 애용하기까지가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2분면이라고 그랬어요. 직장인. 요거만 하면 직장인이에요. 여섯 번째가 사업 설명하고, 고객 관리하고, 상담하고, 실력 구축하고,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된다는 거. 또 6, 7, 8, 9, 10번만 하고 1, 2, 3, 4, 5를 안 하면 또 안 됩니다.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자영업에. 자, 에디슨은요, 7년 동안, 음, 24시간 동안 전구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난 지금 전구를 만드는 9천 가지 방법을 알아내는 중이라네. 실패란 고치군과는 다른 거,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따라 붙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다. 도전하였기에 실패를 경험한 것이고, 도전하지 않는 자는 실패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실패에서 얻는 경험들은 성공으로 향하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에디슨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9,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하지만 9,000번의 방법을 알아냈다라고 얘기하죠. 아인슈타인은요, 15년을 올인해서 상대성 이론을 완성을 했어요. 나를 갈고 닦는 15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너에게 왜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훗날 그들은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런 집중과 몰입을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육상 선수입니다. 모델이고 영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아주 재능을 갖췄습니다. 세 가지나 지닌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미 월런스입니다. 에이미 멀린스, 육상 선수이자 모델, 그리고 영화 배우까지 겸한 이 여성은 에이미 멀린스입니다. 이 여성은요, 삶 자체가 절망이라 불릴 수 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명랑함을 잃지 않고 두유족으로 걷고 또 뛰었어요. 이 여성은요, 76년도에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금발의 예쁜 아기였지만 날 때부터 종아리 뼈가 없었어요. 4만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는 선천적 기형인 비굴무형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태어난 지 1년 만에 무릎 아래 절단한 그녀는 양쪽 다리에 의족을 한 채 자라야만 했습니다. 양쪽 다리가 이게 다 지금 의족이에요. 마냥 뛰어놀기도 모자란 어린 시절 의족을 차고 두꺼운 고무밴드로 조인 그 두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물리치료를 받으며 지내야 했던 멀린스는 어느 날 담당 의사로부터 넌 정말 강하고 힘이 넘치는 소녀야. 내 생각에는 이 밴드 하나쯤은 끊을 힘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아 타운 대학교에 입학한 멀린스는 불가능한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족을 한 채로 전미대학 경기협회 육상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경기가 아닌 일반 대회, 그것도 왕성한 혈기를 자랑하는 대학생들의 경기에서 그녀는 유일한 장애인이었습니다. 1996년에는 미국 대표 선수로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100m와 200m 단거리 경기에 출전해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이고 또한 그녀가 세운 절단 장애인 멀리뛰기 세계 신기록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역경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이 의족을 차고 뛰는 거 보세요. 우리 정말로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이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저와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아이의 자아를 깨우고 능력을 북돋는 신의 선물이죠. 이렇게 여러분 도전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문제는 역경을 겪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그녀는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 서며 모델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을 했어요. 99년도에. 그리고 영화배우로, 작가로, 강사로 끊임없는 도전을 거듭하며 원더우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을 일깨우게 하는 인생의 선물이다. 내가 신이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죠. 어떤 역경을 주죠. 어떤 장애를 주죠. 정말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그런 시험에 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시험이 없이는 그런 역경과 고난이 없으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그런 역경이야말로 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일깨워주는 인생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경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